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뇌에 맡기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케다 요시히로 지음이고요. 윤경희 옮김입니다. 세멘파커스 출판사예요. 이 책의 표지에는 3번 읽고 1분만 쓰면 저절로 외워진다. 시험에서 반드시 효과를 발휘하는 공부법, 암기법, 집중법 이렇게 표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출판사에서 쓴 책 소개를 보면 3번 읽고 1분만 쓰면 저절로 외워진다.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 그랜드마스터가 알려주는 최강의 공부 기술, 뇌의 편집력을 활용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완벽하게 꼼꼼히가 아니라 빠르게 여러 번이 키포인트라고 말하며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인풋하는 3사이클 반복 속습법, 뇌가 자동으로 답을 아웃풋하게 만드는 1분 쓰기, 1분 매핑을 소개한다. 실전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3점 포커스 집중법과 귀마개 활용법, 공부 의욕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법, 15분 공부, 5분 휴식으로 공부 효율을 극대화하는 법, 학습 정체기에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하는 방법 등 공부 꿀팁 대방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제 환희미소 컨텐츠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111촉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111 독이 아니라 111촉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아닌 촉서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아예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책과 접촉한다. 촉서. 이제 기존에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연습했고 그래서 오해와 악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책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을 어떠한 목적에서도 그 유일한 방법으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가볍게 책을 읽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는 새로운 자극, 뇌에게 주는 새로운 정보로서의 자극, 그래서 뇌를 개발시키는 도구로서 쓸 뿐이지, 그래서 그 속에서 지식이 남는다면 뭐 좋은 일이고요. 남지 않아도 사실은 그만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책에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촉 접촉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독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뇌에 맡기는 공부법 이 책을 바탕으로 일단 첫 번째 각도에서의 공부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들어가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억력은 향상된다. 여러분은 기억력에 자신이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학생들은 암기 과목에 자신이 없다. 시험장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진다며 하소연하고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한탄한다. 나 역시
수험생, 직장인 등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대학 입학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기억력이 정말로 절실하다.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그랬었다.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봐야 했던 사람들을 다들 이해할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기억의 양으로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억력은 중요한데 왜 학교에서는 기억력 향상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내 과거를 돌아봐도 학교에서 그런 것은 배운 적이 없다. 그저 기억력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뜻일까? 타고난 대로?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 결과로 판단한다. 기억력은 과연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걸까?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걸까?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개발하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다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다. 간단히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40대 중반부터 기억력 향상에 도전했고, 그 후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4회나 1등을 했다. 그리고 마인드맵의 창시자인 영국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주최하는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달인급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랜드마스터의 칭호를 받기도 했다. 기억력은 타고난 재능과 연령에 관계가 없으며 방법을 알면 누구나 키울 수 있다. 우리의 뇌에는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즐겁게 외울 수 있다. 반면 이것을 모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나는 기억력이 나빠라고 단정해버린다.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기억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나도 기억력은 선천적인 능력이라 여겼다.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거니 했고 내 기억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억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방법을 써봤더니 실제로 기억력이 높아졌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이제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학자들이 이 뇌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응용하고 활용해서 다양한 뇌 개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오해를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뇌의 기능, 뇌 세포의 양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성능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관점이고요. 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도. 뇌의 성능을 우리가 충분히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끄집어내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해서 못 쓰고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상관이 없고 재능도 상관이 없고 뇌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고, 즉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서 그 올바른 정보대로 올바로 반복해서 실천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뇌를 개발할 수 있다. 정말 자주 말하는 개념이잖아요. 뇌 가소성. 우리의 뇌는 몸과 마음을 총괄하는 이 사령탑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구현시키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잘 바꿔서 경험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해탈하고 싶다면,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중간 도구에 해당되는 이 뇌 사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꼭지로 계속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것은 뇌에 맡겨버리는 것. 중년의 나이에 기억력 향상에 관심을 갖고 방법을 연구하면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자주 교류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일본 기억력 선수권 대회였고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그 대회에 도전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력이 향상된 것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 4회나 1등을 하면서 뇌는 언제든 단련할 수 있다를 몸소 증명했다.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1장에서 소개할 내용인 뇌의 기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좋은 결과를 내는 효율적인 기억술을 당시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기억술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실험해보고 싶었다. 이건 역시 대회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 기억술을 익히면 익힐수록 정말로 뇌를 잘 사용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에 지금껏 감탄하고 있다. 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뛰어난 신체기관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수한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매일 공부를 할 때 의식적으로 뇌를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런데 일단 뇌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되면 기억하는 것에 자신 없던 내가 기억력 대회 1등을 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렇다고 엄청나게 길고 고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나도 해봐야지 하고 생각한 날부터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부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해 담담하고 당연하게 마치 익숙한 작업을 하듯이 하면 될 뿐이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모든 걸 뇌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뇌에 맡긴다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공부를 위한 노력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성과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공부법이다. 뇌는 그야말로 솜씨 좋은 요리사다. 여러분은 그저 뇌에 좋은 재료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뇌가 이를 맛있게 요리해서 기억하거나 정리한다. 2장에 소개할 3사이클 반복 속습법과 3장의 1분 쓰기에 그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공부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심플하다. 3번 읽고 1분간 적는다. 이것뿐이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 책의 핵심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뇌에 맡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뇌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력을 바탕으로 그 의지력을 써서 애를 써서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읽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외우고 이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방식은 효과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고 뇌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에게 맡길 때 자기에게 야, 뇌야 맡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뇌가 작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뇌가 활성화되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3사이클 1분 쓰기, 3번 반복 1분 쓰기,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라는 겁니다. 막 억지로 읽으려고,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뇌가 기억하기 쉬운 조건이
반복할 때 뇌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세 번을 빠르게 반복해서 읽고, 즉 복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뇌는 잘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1분간 적는다. 1분간 또 추가로 마인드 매핑한다. 이런 방식의 이 공부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게 첫 번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기술, 스킬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세 번 읽고 1분간 적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장기간 세 번 읽고 1분간 적는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쭉 이어나갈 때, 그리고 그 공부가 만약에 시험이라면,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공부의 마라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공부 고수로서의 조언이 조금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 기억력은 확실히 향상된다. 그런데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집중력과 의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책의 4장, 5장에서 그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우리의 뇌는 이미 정말 우수하고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뇌는 우리가 하루빨리 그 능력을 찾아내어 활용하기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뇌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을 많이 소개할 것이다. 내가 실제로 수년간 연구하고 실전에서 수없이 테스트를 해보았던 방법들이고 효과를 몸소 경험한 방법들이다. 이 방법들을 통해 모두가 저마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자, 이제 빨리 뇌에 맡기는 공부법을 배우러 가자. 그러면 이 완벽한 공부법 중에 먼저 아웃풋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때 항상 글쓰기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글쓰기도 3단계로 나눠서 쓰도록 만들죠. 첫 번째는 낙서한다. 이 낙서는 무엇인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쓸모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하게 머리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낙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낙서를 하다가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지식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모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낙서는 기록하지 않는 휘발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 기록해야 되는 것, 활용해야 하는 것을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모는 단순하게 아이디어의 원석을 메모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투두리스트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목차를 만들어서 이 각각의 목적에 걸맞는 글쓰기의 구체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낙서하기, 휘발성, 메모하기, 이건 기록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화된 글쓰기. 이 단계를 거치도록 자주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책에서도 낙서에 대해서 아웃풋의 방법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낙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뛰어난 이유. 사람들이 기억수를 한마디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나는 이미지로 외우는 기술이라고 답한다. 이미지로 외우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우거나 수백 단위의 숫자를 단번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기억술에 관한 지식이 별도로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해가며 공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미지를 쓰는 걸까? 이건 역시 뇌의 특성 때문이다. 뇌는 문자나 숫자 등의 정보를 잘 외우지 못하지만 영상은 정말 잘 외운다. 쉽게 말해, 뇌와 이미지는 찰떡궁합이다. 간단한 실험을 예로 들겠다. 사람들에게 슬라이드 영상을 한컷 보여준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본 것과 거의 같지만 아주 조금, 즉, 눈곱만큼 달라진 슬라이드를 보여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본 슬라이드와 나중에 본 것이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금방 알아챈다. 그만큼 뇌는 이미지에 민감하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교과서나 노트에 낙서를 한 적이 있는가? 나도 역사나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인물 사진에 코수염을 그리던 학생이었다. 대개 낙서라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상징하지만 실제로 뇌의 입장에서 보면 낙서는 기억하는데 정말로 효과적인 것이다. 낙서는 그림이고 앞서 설명했듯이 뇌는 이미지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밝혀둘 것이 있다. 이 책은 기억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므로 공부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낙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림으로 나타낼 부분은 교과서나 노트 내용 중 반드시 외워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색깔도 다양하게 칠해서 뇌가 한층 강화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이 책도 색깔의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본문 중에 파란색으로 칠한 문장이 있는데 파란색은 진정 효과를 높이고 시간 감각을 짧게 해주어서 집중력을 높인다. 이처럼 그림이나 색깔은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시험장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일부러 그려놓은 그림이 마중물이 되어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면 무엇을 그릴까 생각하는 시간도 줄어든다. 너무 공들여 그릴 필요 없이 단순한 연상으로 팟 하고 떠오르는 것을 그리도록 한다. 이렇게 낙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낙서를 그림, 이미지로서 그리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낙서는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림을 그려서 낙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텍스트를 그냥 마음대로 적죠. 막 적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적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내용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 효과를 더 더해 주려면 이 색깔을 활용하고 도형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사실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기법이 단순히 가지치기해서 뇌의 신경회로 모양처럼 막 이렇게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논리체계 그런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했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도형을 활용을 하고 선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활용하고 그 중간중간에 간단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림과 아니 문자와 숫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인드맵 기법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서, 근데 그 낙서의 기법이 마인드맵이 들어가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어려우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글쓰기 순서, 낙서하기, 그 다음 메모하기, 그 다음에 구체화된 글쓰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풋의 방법이죠. 세 번 반복하는 것, 세 번 읽고 한 번 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세 번을 읽는가? 이 원리를 소개를 하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정착 또는 복습의 횟수. 단 한 번만 보면 공부한 내용을 다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만화 도라에몽에도 공부한 내용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게 해주는 암기빵이 나올 정도이니 세상 사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번만 봐도 외운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외운 것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어떤 것을 한 번 공부해서 딱 5분 동안만 지속되었다면 이것을 두고 한 번만 보고 외웠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해서 외우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다음 날에도, 다음 주에도, 그 후에도 계속 외우고 있는 것을 말한다. 100번 양보해도 최소한 눈앞의 목적지인 시험 날까지는 외운 것이 지속돼야 그것을 외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을 한 가지 밝히겠다. 뇌는 자신에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무언가를 외우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억은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망각은 곧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사라지는 운명이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가 기억의 망각에 관해 조사한 실험 결과가 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 불리는데 그의 실험 결과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관한 검증이 필요할 때 하나의 지침으로 쓰이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억은 첫 단계에서부터 급속하게 사라진다. 외운 후 20분 뒤에는 약 42%가, 1시간이 지나면 약 56%가,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약 75%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니 다소의 변동은 있겠으나 어쨌든 이 그래프는 인간이 기억이 사라질 때 보여주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패턴인 셈이다. 지금까지 내 기억력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한탄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소식이 아닐까? 뇌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른바 기억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 기억수를 쓰면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울 수 있을까?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기억술이라는 것은 외우고 싶은 것을 뇌가 외우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이다. 확실히 뇌에게 임팩트를 주어서 잊기 어렵게 하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 공부한 것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는 없다. 이제 기억술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주 강하게 각인시키는 것, 임팩트를 주는 방법. 사실은 그 임팩트를 주는 방법으로 방금 이 챕터를 읽기 전에 소개를 했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쓰고는 합니다. 이제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는 단행본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억력이고요. 아니, 이미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미지의 구체화입니다. 사실은 이미지 플러스 오감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쓰는 것, 그리고 오감을 쓰는 것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하게 하는가? 그것은 이 경험이 간접 경험이 아니라 실제 경험, 그리고 실제 경험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경험이다라고 뇌에게 이 정보를 꾸며주는 것입니다. 뇌는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감 있는 경험을 잘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뭔가 놀랍고 신기하고 강렬한 인상을 받는 그런 기억일수록, 그런 경험일수록 훨씬 더 강력하게 기억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무리 그렇게 임팩트를 줘도요, 뇌는 한 번에 외우지는 못한다. 뇌는 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복잡다단한 신경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 연결 구조 속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서로. 그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그리고 사실은 열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뇌의 성능을 끌어높여서 다양한 신경회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 용량의 정보를 쓴다? 그러면 뇌가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뇌가 그 열기에 망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역설적이게도 정말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능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절전 모드로 만드는 그런 이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는 웬만하면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 막 과부하가 걸릴 만큼 뇌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에 사실은 좀 반대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의 일환이 바로 기억을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기억을 망각함으로써 사실은 메모리를 좀 더 확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뇌는 망각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임팩트 있게 각인을 시켜봐야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망각하게 되어 있다. 자, 3번 읽고 1번 쓴다. 왜 그런 시스템이 나오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3번 읽는 건 반복이죠. 반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뇌는 내가 이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뇌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반복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워야 되는데 또 입력을 하고, 지워야 되는데 또 입력을 하고, 지워야 되는데 또 입력을 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팩트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쓰는 과정, 낙서하는 과정, 마인드 매핑하는 과정, 그 속에서 이미지를 활용하고 감각들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아주 강한 임상을 남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3번 반복하는 인풋에 대한 학습법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웃풋의 방법, 1분 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스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답을 꺼내게 하는 1분 쓰기. 지금부터 첫 번째 아웃풋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내가 이름 붙인 이 공부법은 1분 쓰기다. 일단 빈 노트나 A4 용지 준비한다. 필기 도구는 잘 써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단 연필이나 샤프 펜슬보다는
볼펜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기술을 앞장에서 설명한 3사이클 반복 속수법과 연동하면 효과가 배가 된다. 1분 쓰기 방법을 시작할 타이밍은 3사이클 반복 속수법을 한 바로 다음 날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반복 속수법을 하고 난 다음 날 아침이다. 왜 아침이 가장 좋은가 하면 기억은 자는 동안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정착하기 때문이다. 뇌가 편집해준 싱싱한 기억의 상태로 쓰기를 실행하면 그 효과는 당연히 탁월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먼저 밝히겠다. 이 공부법의 최종 목표는 뇌의 자동화다.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면 자동화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프로테니스 선수들은 시속 200km에 가까운 속도로 서브를 넣는다. 눈 한 번 깜빡하는 순간도 허용하지 않는 그 빠른 서브볼을 상대방 선수는 되받아치기까지 한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공을 쳐낼 수 있을까? 그것은 연습과 시합 경험이 무수히 쌓인 선수의 뇌가 공의 속도, 코스, 자신의 라켓 각도 등을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판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1분 쓰기의 목표도 이 정도의 수준이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한참 동안 시간을 들여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대답이 튀어나올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삼고 실행해 주길 바란다. 그 정도 레벨의 지식은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지식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이제 공부의 최정상을 향해 1분 쓰기를 시작해보자. 1. 스타트 키워드에서 시작해 문장으로 적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분 쓰기로 적는 내용은 바로 전날에 했던 3사이클 반복 속수법의 복습이다. 전날 읽어서 외운 내용을 언어로 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1분 쓰기의 목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아웃풋을 할 때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맨 처음에는 스타트 키워드를 정한다. 전날 공부한 범위에서 나온 키워드 중 하나로 정하면 된다. 그 키워드는 단어여도 좋고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도 좋다. 예를 들면 전날 공부한 것이 세계사라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은 무엇인가처럼 말이다. 이 키워드를 시작점 삼아 관련된 사항을 문장으로 적어나가는 것이다.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 정보를 쥐어 짜내기보다는 문득 떠오르는 것, 연상되는 것을 실마리 삼아 마치 땅속에서 칡뿌리를 잡아당겨 캐내듯이 문장으로 계속 써나간다. 어디까지나 목적은 머릿속 지식을 글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문장을 어법에 맞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 문장의 연결이 이상해도 전혀 상관없다. 스타트 키워드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대로 적는다. 떠오르는 대로 적는 것이므로 당연히 적어나가는 항목의 순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을 먼저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승전결을 맞출 필요도 없다. 어쨌든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멈추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을 계속 적는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글로 적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럴 때는 키워드만이라도 하나하나 천천히 적어본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거기서부터 연상해서 문장으로 적어나가면 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래도 계속 적다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하며 자신을 응원하는 생각이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대로 글로 적어보자. 그래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뇌 속에 들어간 지식을 글로 꺼내려는 자기 인식이다. 그 인식을 지속하면서 손을 계속 움직이면 뇌와 손을 직접 연결하는 회로가 형성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뇌의 자동화가 서서히 이루어진다. 어떤 지식을 반사적으로 길게 문장으로 써낼 수 있다는 말은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쉽게 꺼내어 쓸 수 있는 지식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2번, 1분 동안 오로지 쓰는 데만 집중한다. 1분 쓰기란 말 그대로 1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정해두고 쓰는 것이다. 그러니 타이머를 준비하자. 초침이 달린 탁상 시계도 좋고 휴대전화의 스톱워치, 주방에서 쓰는 요리용 타이머도 좋다. 뇌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없도록 쓰기 시간을 스타트 키워드 한 개당 1분으로 설정한다. 1분이라 해도 맨 처음에 할 때는 1분 동안 몇 가지 못 쓰고 시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 또 자신만의 비결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면 자신의 머릿속 이미지를 문자로 아웃풋하는 작업이 곧 즐거워질 것이다. 제한 시간을 1분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집중력을 최고 레벨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심리학에서는 마감 시간 효과라 불리는 것이 있다.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무언가를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며 무한정 늘어지지만 정확한 마감 시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일을 마치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빨리빨리 해낸다. 쓰기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1분으로 짧게 정해놓으면 뇌는 위기감을 느낀다. 1분 쓰기의 목적은 기억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이 공부법을 계속하면 뇌의 반사신경이 단련되어 뇌의 회전도 빨라진다. 3번. 뇌가 흡수 모드일 때 딱 한 번만 다시 읽는다. 드디어 1분 쓰기가 종료됐다. 그런데 계속 생각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계속 적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다. 1분 쓰기를 종료한 후에 떠오르는 생각은 추가로 적지 않는다. 현재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레벨을 확인하는 것도 1분 쓰기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분 쓰기의 평가 기준은 1분 동안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가, 제한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더 적을 것이 남아있는가 여부다. 이 기준을 충족했다면 합격이다. 그 정도라면 공부한 내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억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1분 동안 쉬지 않고 적었다 해도 조각조각 흩어진 지식이라면 아직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 또한 1분 동안 반드시 외워야 할 것을 거의 적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처럼 머릿속의 지식을 떠올려 손으로 적는 활동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이런 경우라면 비록 만족스럽게 쓰지 못했더라도 쓰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자. 쓰기라는 행동 자체가 경험의 기억이 되어 외웠던 것을 나중에 꺼내기 쉽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에 합격할 정도의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별도의 복습이 필요하다. 복습은 가능하면 쓰기를 마친 직후에 한다. 이때의 복습은 쓰기 범위를 한번 읽는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 왜냐하면 1분 쓰기가 종료되면 뇌는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으려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뇌가 흡수 모드로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1회 읽기만 해도 뇌가 부족한 부분을 딱 집어서 스스로 보완할 것이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 미루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반드시 복습하자. 그리고 한번 읽기로 복습을 마친 뒤에는 다시 한번 그 항목에 관해 집중해서 1분 쓰기를 해본다.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여러 번 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아니다.
더하면 공부의 리듬이 흐트러진다. 마지막 1분 쓰기까지 다 하고 나면 다시 다음 학습 범위를 3사이클 반복 속수법으로 읽어나간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핵심 기술이 3사이클 반복 학습법과 1분 쓰기입니다. 반복 학습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외운다, 내가 공부한다,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의지력을 소모해가면서 하는 공부법은 사실은 많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뇌가 공부를 하고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가 기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보다는 뇌가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그렇게 이 학습을 하는 습관과 시스템을 만든다면 자동으로 뇌가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마음을 많이 써서 집중해서 뭐 간절하게 뭐 다른 생각 없이 뭐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대충대충 빠르게 반복해서 3번 반복해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반복하면 뇌는 중요한 정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뇌에게 정보를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시킨 내용을 조금 더 뭔가 인상 깊게 만드는 기법은 첫 번째는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깊게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감각,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다. 거의 직접 경험에 가깝게 그렇게 이 감각까지 활용을 한다면 아주 임팩트 있는 정보 입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뇌에게 맡기는 공부법,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독서법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책과 접촉한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의 내용을 막 공부하고 시험 보고 외워서 지식을 쌓고 이런 의도로 책을 제가 읽지도 않고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그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자극을 받기 위해 간접 경험으로써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뇌의 이 시냅스를 연결을 잘 시키려면 정말 낯선 정보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접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근거와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법 이제 리스트들을 뽑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 힘을 빼고 하는 공부법, 뇌에게 맡기는 공부법, 이런 방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뇌에게 맡기자. 그리고 뇌에게 맡기려면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책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접촉하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번 읽고 1분 쓴다. 그리고 1분 마인드 매핑한다. 그렇게 낙서를 활용한다. 아웃풋을 해야 한다. 이런 공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을 보시거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처럼 공부를 진지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의 효과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번 읽고 1번 쓴다. 특히 1분 쓰고 1분 마인드 매핑한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도 적용을 하고 앞으로 독서를 이어나가면서 이 환희미소를 잘 구독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공유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독학, 독서입니다. 앞으로 1일 1촉 하루에 한 권의 책에 접촉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고 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책들에 접촉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한 권씩 접촉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